아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할 때는 비도덕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달리 행동할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진실보다 거짓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마법의 시기, 끝날 무렵의 아이들 9살 이상, 이 아이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만약에 마법의 시기가 끝난 9살 이상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면 거기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 하지만 거짓말하면 벌을 주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최악의 대처법이다. 이는 의도적인 거짓말뿐 아니라 단순한 허풍이나 과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체벌을 하겠다고 하면 스스로 거짓말과 경계를 그으려 하기보다는 들키지 않기 위해 더 교묘한 거짓말을 생각해내기 때문이다. 아이 거짓말과 허풍을 바로잡는 일은 매우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어려운 일이다. 아이가 상상과 현실을 뒤섞어 거짓말을 하더라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자 라고 제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거짓말을 지적하라. 혼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도덕적 관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라. 둘째, 벌을 주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주지 마라. 아이와 단둘이 앉아 가치관과 규범을 설명하는 게 좋다. 흥분해서 질책하는 것보다 아이의 도덕심 발달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모범을 보여라. 부모 스스로 핑계를 대지 말고 아이에게 거짓말하도록 시키지 마라. 예를 들어 귀찮은 전화가 왔는데 아이에게 엄마 없다고 해, 이런 경우들 있죠.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빵 터졌어요. 정말 우리는 많이 거짓말 해요. 이렇게 따져보면 그거 뭐 나쁜 거짓말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런 거 모범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진실해진다는 건 아주 느리게 형성되는 도덕적 행위임을 잊지 마라. 이를 익히기 위해서는 허풍이나 거짓말이 가진 매력에 꾸준히 저항해야 한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걸 관념을 익히는 건 아주 꾸준히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도벽, 아이들이 도둑질을 할 때 부모 지갑에서 돈을 훔쳤다거나 남의 물건을 손댔다거나 그럴 때 너무 충격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정말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시고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 가지 상상이 들잖아요. 이렇게 커서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커서 나쁜 어른이 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이 밀려오는데, 자, 부모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일단 감정을 추스르고 평상심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 말을 들으시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4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건 그 행위는 자연스러운 일이래요. 그리고 이런 행동 때가 되면 사라진다. 왜? 아이들은 도둑질의 경계를 시험한다.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그러자면 본보기가 되는 성인이 필요하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아이를 성장 단계와 연령에 따라 이해하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이의 시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린아이일수록요, 아이의 발달 단계를 미리 조금이라도 아시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깊이 공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발달 단계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물론 우리 아이를 먼저 따라야 되는 게 맞지만 기본적인 보편적인 발달 단계를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아이의 모든 행동을 믿음을 갖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둑질은 당연히 경계를 넘는 행위죠. 그러나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보면 반드시 한 번쯤 가고 싶어하는 그 샛길이다. 샛길로 빠지고 싶다. 그런데 샛길로 빠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런 도둑질 말고, 이건 발달이라고 쳐요. 그런데 의도적인 게 있죠. 자, 의도적인 경계를 넘는 그 행위,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을 때 그런데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항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해 도둑질을 하는 아이도 있다. 말하자면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하는 경우. 이것도 굉장히 경계를 넘고 새길로 가는 호기심이죠. 이 아이들의 본능이요, 그걸 두려워하면서도 가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대요. 그리고 반항하거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경우, 여기 한 아이 사례가 있는데요. 동생이 태어난 다음 자신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 돈을 훔쳤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이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사랑을 잃어버릴까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훔친 물건이 뭔지, 그 종류, 물건에 대한 걸 좀 봐두시는 게 중요하대요. 왜냐면 자신에게 결핍된 관심의 상징이거나 대체물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부러 하는 경우는 자기가 훔친 거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거나 노골적으로 나 훔쳤다를 암시하는 경우도 있대요. 이 또한 봐주기를 바라는 그 아이의 심리가 아닐까 해요. 벌이나 협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모 자식 관계를 악화시킬 뿐이고 심할 경우 아이의 반항심만 강화시킬 수 있다. 수치심을 느낀 아이는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 교육은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데 부모의 그런 처벌과 협박은 관계를 더 나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훔치는 행위를 그냥 무조건 허용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지도록 하는 거,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고 돌려줄 때 사과하게 하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강요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아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만 사과의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아이와 나눌 때 절대 누군가 있지 않은 다른 사람이 곁에 없을 때 공개적으로 노골적으로 아이에게 수치심을 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비록 경계를 넘는 행동을 했지만 그렇다 해도 지금 있는 그대로 부모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영적 교육이다. 어떤 행동을 해도 마트에서 막 뒤집어지고 바닥에 울부짖는 아이지만 그래도 내 아이고, 이렇게 꼬마 도둑 꼬마 도둑을 했지만 그럼에도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어야 하는 거, 이것이 영적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둑도 어딘가 기댈 곳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뒷부분에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요. 교육은 관계다. 교육은 태도다. 교육은 동행이다 라는 말입니다. 교육은 관계다. 감정 교류가 원활해야 아이를 교육할 수 있다. 아이와 적절하게 관계를 맺지 못하면 그와 동시에 교육도 끝난다. 튼튼한 정서적 끈으로 묶인 아이들만이 삶을 살아갈 힘, 삶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은 태도다. 부모나 교사로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교육은 동행이다. 모든 감정이 등장하고 허용되는 여행과 같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 리뷰는 여기서 끝낼게요. 이 책을 보면 전부 다 밑줄 긋고 싶고 너무 많이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책을 사서 꼭 보시길 바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오래오래 들고 다니고 있고 두고두고 잊어버릴 때마다 보면서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되는, 다짐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뒤에 사춘기 부분도 있고 한데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이 책 꼭 사서 보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